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민석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자, 276페이지 보시면 제1장에 조세 총론이 있고요. 조세 총론. 이 조세 총론에서 보시면 조세의 의의가 있습니다. 제1절에 조세의 의의. 자, 조세라는 것이 뭐냐? 이것부터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얼핏 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조세하고 가장 비슷한 말이 여러분들 뭘까요? 네, 뭐라고 했었죠? 네, 세금이다. 이렇게 했어요. 세금. 그렇죠? 근데 이 세금을 거두어들인 주체는 둘이 있다고 그랬죠? 국가가 주체가 되면 이걸 뭐라고 했었죠? 국세다라고 했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면 이것을 우리는 지방세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은 누구로부터 거두어들인다고 그랬었죠? 누구로부터? 그렇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다. 국민으로부터. 근데 국민을 뭐라고 한다? 납세자라고 한다. 라고 했었죠. 납세자라고 한다. 그러면 납세자인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면 세금을 이제 갖다 납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닌가. 그렇죠?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납부하는 방법은 원칙이 뭐냐? 원칙. 그렇죠? 원칙은 금전 형태로 납부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금전 납부라고 하죠. 금전 납부. 금전. 네. 그래서 금전이라는 말은 이거는 민법상의 용어입니다. 민법.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금전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뭐 금전을 지불하였다 이런 말 안 쓰죠. 그러면 금전하고 비슷한 말이 뭐냐? 바로 현금 납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 등의 납부를 금전 납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금 등의 납부를 금전 납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금 등으로 이제 납부하는데 요즘은 뭐 세금을 내보신 기억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아마 요즘은 카드도 되죠. 예, 카드도 되죠. 옛날에는 카드가 안 됐었잖아요. 지금은 카드 됩니다. 그래서 국세든 지방세든 카드로도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진작부터 좀 됐으면 좋았는데 굉장히 좀 우여곡절 끝에 카드 수수료 관계 때문에 좀 미뤄졌다가 지금 카드 결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세금 체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뭐 카드로 일단 결제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카드 납도 이제 가능하죠. 그런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버님께서 재산을 갖고 계셨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22살 먹은 대학생입니다. 그러면 대학생인 이 아들이 이걸 물려받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 있겠죠. 그게 바로 뭘까요? 상속이 되겠죠. 상속. 즉 상속세를 우리가 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물려받은 이 아들이 내야 될 세금이 바로 상속세다. 그러면 상속세를 그러면 이것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느냐? 현찰이 없죠. 대학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파트라는 이 부동산이라는 이 재산으로 대신 세금을 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금전 형태, 현금 형태로 도저히 납부하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는 우리가 물납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납. 뭐가 가능해요? 물납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납. 그럼 물납이라는 것은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채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등으로 납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물납이라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물납이라고 한다. 그래서 금전 형태로 납부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거를 할 수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물납을 하자라는 얘기 되겠어요. 물납을 하자.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276페이지 보시면 조세의 정의가 있는데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가볍게. 조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거둬들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국가가 거둬들이면 뭐가 돼요? 국세가 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면 지방세가 되겠죠. 그런 지자체가 그 재정경비의 충당, 채울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이나 주민 또는 주민에게 자 보통 이제 국민이라고 하면 되죠. 뭐 주민이란 말까지 뭐 다 포함되는 거니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반대급부가 없다는 건 이거죠. 내가 만약에 세금을 100만 원 냈어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나한테 100만 원 카드 포인트 적립해 줍니까? 포인트 캐시백 해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내기만 하는 것이지 무슨 반대급부가 있는 건 아니다. 반대 급부, 즉 대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 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가징수하는 금전급부, 금전납부, 금전 아시죠? 이제 현금 납부를 말한다. 그렇죠? 그럼 이 특징은 자 다시 정리하고 있죠. 과세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된다. 그래서 국가가 주체가 되면 국세, 지자체가 주체가 되면 지방세. 자 이렇게 썼죠. 다만 이제 지자체는 우리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둘로 쪼개진다는 거죠. 특광도의 지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의 지자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광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세금을 부과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과세해야지 근거도 없이 과세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밑줄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부과를 하자. 법률주의. 자, 그래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일부를 갖다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뺏기는 거거든요. 재산권이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침해를 하더라도 합법적인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침해해야지 그냥 뺏어가면 이거는 완전 수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조선시대 얼마나 결론적으로 세금 때문에 세금을 강제로 뭐 근거도 없이 뜯어가니까 뭐 봉기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요즘 같으면 상상을 못하는 거죠. 세 번째, 과세 목적은 뭐냐면 재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 있다. 그러면 즉 이 세금을 내는 목적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이라는 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 국민 개개인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뭐 치안을 유지한다. 그 치안 유지를 국민 개개인이 어떻게 치안합니까? 그렇죠? 그 동네 사람들이 치안 뭐 방범대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그거야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경찰을 그렇죠? 아니면은 국방 뭐 전투기 한 대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수조에 달하는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다음에가 이제 치안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국방 예산을 투입한다거나 이런 거를 국민 개개인이 못하니까 이 돈을 모으자. 그래서 이런 걸 재정을 통해서 조달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정 수입, 재정 경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무보상성이다. 무보상성, 보상관계가 아니다 이거죠. 보상관계가 아니다. 이거는 주기만 하는 거지. 이거는 내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납세 의무 이행 방법은 자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전,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런 사례처럼 상속의 문제처럼 금전 형태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랬을 때는 두 번째 줄 납세문자의 조세 납부의 편의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뭘 인정하고 있다?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물납이라는 건 뭐다? 우리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채권 형태로 납부하는 것을 우리는 물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2절의 조세의 분류와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조세 이제 개념은 이제 정리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조세라는 건 뭐라고요? 세금이다. 근데 이 세금을 걷는 주체는 누가 있다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럼 국가가 주체가 되면 무슨 세금이라고 한다고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면 뭐라고 한다고요? 지방세.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국세 또는 지방세가 있는데 이거 왜 걷는 거예요? 국민 개개인이 못하는 일을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해 줄 수 있으니까. 치안을 유지한다거나 국방 예산에 투입한다거나 그렇죠?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이러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이라는 걸 갖다가 집행하기 위해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거둬들인다. 누구로부터 거둬들이는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다. 그러면 국민은 뭐가 된다? 납세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다만 금전 형태로 납부되는데
금전 형태로 우리가 납부할 수가 없었을 때 뭐가 가능하다? 물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세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조세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 보시면 첫 번째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첫 번째는 자, 조세 분류죠. 조세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 번째가 이제 국세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분류 보시면 뭐예요?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죠. 보통세하고 목적세.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여러분들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는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예,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자, 드디어 이제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죠? 자, 우리 용어에 익숙해지는 게 급선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독립세하고 부가세가 있다. 독립세와 부가세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적혀 있나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인세하고 물세가 있다. 그렇죠. 인세하고 물세가 있다. 인세, 물세. 인세, 물세. 참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죠. 인세, 물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종가세, 종량세. 종가세, 종량세가 있습니다. 예, 종량세. 네. 그러면 일단은 이 조세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국세, 지방세는 제가 설명했죠. 그렇죠? 국세는 국가가 주체가 돼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다만 이런 국세, 지방세 중에는 또 성격에 따라 보통세, 목적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이라는 용어나 목적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뭐 우리 많이 일상생활을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수라는 말을 써요. 세수. 얼굴 세수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는 세금의 수입을 말합니다. 세금의 수입을 줄여서 세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건 세수가 들어오면 이 세수가 딱 들어오면 세수 집행을 해야겠죠.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을 할 때 이 세금의 수입 가지고 뭐 공원조성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가 뭐 공원조성도 할 수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을까요? 공원조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치안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국방 예산에 투입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곳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 것을 보통세라고 합니다. 보통세. 세금의 수입이 들어오면 그 세금의 수입을 여러 방면에 쓸 수 있는 그런 세금을 우리는 보통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목적세는 뭐냐면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세수가 들어오면 세금의 수입이 들어오면 이 세금의 수입에 대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사용 목적이. 그럼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오로지 그 목적에다만 쓸 수 있다는 거죠. 오로지 그 목적에다만 쓸 수 있지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세는 사용의 제한이 없는데 목적세는 사용의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목적에다만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특히 얘는 여러분들이 그럼 얘하고 얘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요. 간단해요. 이 세목에 세목이 딱 있으면은 무슨 세다. 그럼 여기에 이 세목의 이름을 딱 보고 목적이 보이면은 그건 목적세입니다. 목적이 안 보이면 보통세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이나 안 보이나? 예를 들어서 농어촌 특별세. 자, 목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세요? 보이잖아요. 농어촌 발전. 딱 보이죠? 농어촌 발전. 그러니까 얘는 목적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번 해볼까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그럼 얘는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이겁니다. 다른 데는 못 쓰는 거예요. 지방에다만 지방의 대학이나 지방의 고등학교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거기에다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방교육세라는 말을 써줍니다. 이해하시겠죠? 지방교육세.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뭐가 된다? 보통세가 된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보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세다. 그럼 취득세는 목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목적이 안 보이죠. 주식사는 목적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목적이 안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보통세가 많을까요? 목적세가 많을까요? 당연히 보통세가 많습니다. 왜냐면 지방교육, 물론 취지는 좋은데 지방을 위해서만 쓰겠다.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을 위해서만 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농어촌 지역이 아니고 지방이 아닌 지역은 어떤 이 세금에 대한 혜택을, 부가적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보통세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직접세, 간접세. 직접이라는 용어와 간접이라는 용어. 이거 모를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럼 직접세는 어떤 것이 직접세냐면, 자,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면 이것을 직접세라고 하고요.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것은 간접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요. 직접세는 뭐라고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직접세. 불일치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간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러면 중개사 자격증을 따시면은 이제 뭐죠? 중개업을 사무실을 오픈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중개사무실을 오픈하시면은 이제 여러분께서는 사업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 관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내면 돼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내면 이제 사업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사업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신다 이거죠. 사업자로서. 그러면 그분들은 중개 수입에 대해서 중개 보수라고 표현합니다. 중개 보수에 대해서 사업소득이 발생이 되겠죠? 그럼 이런 사업소득이 발생이 되면 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소득세에 대해서는 누가 담세자일까요? 사업자죠, 뭐 사업자. 그럼 사업자가 세금을 부담하면 사업자가 직접 부담하고 직접 납부한다 이거예요. 사업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직접 납부한다. 그것을 직접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간접세라는 건 뭐냐면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납세무자는 누가 됐냐?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되는 거고 담세자는 소비자가 됩니다. 담세자는 소비자가 돼요. 그럼 소비자가 부담만 하고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 자,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사업주가 납부하는 거. 이것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마트를 가십니다. 마트를 가시면 뭐 물건을 사시겠죠. 그렇죠? 물건이 이렇게 이따 보죠. 그럼 물건을 이제 소비하잖아요. 구입한다 이거죠? 그러면 소비자가 이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럼 소비자가 이 물건 값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부담할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금이에요. 바로 부가가치세. 보통 우리가 VAT라고 하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거예요. 몇 프로 부담하냐면 10%를 부담합니다. 그럼 10%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야. 그러면 소비자가 이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면 이 10% 뭐 저도 소비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소비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세무서 가서 이 물건을 살 때마다 소비할 때마다 세무서 가서 낼까요? 그렇진 않겠죠. 이거를 소비할 때마다 세무서를 가라고 한다면 누가 갑니까? 그렇죠. 귀찮아서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소비 진작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이걸 직접세 형태로 하면 안 되고 간접세 형태로 해야겠다. 그러면 소비자가 부가세 10%를 이 사업주에다 주면은 사업주가 대신 소비자들이 뭐 많을 거 아니에요? A, B, C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소비자들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납부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소비자는 그냥 소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납부에 대한
세무서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소비하는 거지. 내가 직접 부담하고 내가 여기 소득세처럼 가서 신고한다? 얼마나 이거 복잡합니까? 그래서 이런 간접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간접세는 어떤 이런 납부의 편의, 결론이 뭐냐면 납부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주에게 납부 부담을 시키는 것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간접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로 소비지향적인 세금이 바로 간접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세하고 부가세가 있습니다. 독립세, 부가세. 그러면 독립세, 부가세는 뭐냐? 이거는 바늘이 가면 실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바늘이 가면 실이 간다. 네. 그러면 실이 바늘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네. 이런 걸 독립세, 부가세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자, 홍길동 명의로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얻게 되면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였죠? 그러면 이 등록면허세가 독립세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독립세로 발생이 되면 여기에 딸려붙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지방교육세란 말이에요. 지방교육세. 그러면 이 지방교육세는 왜 부가세 형태로 갈까를 생각해 보면 지방교육세는 가만히 보니까 목적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목적세는 단점이 뭐냐면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을 위해서만 쓴다 이건 지방교육을 위해서만. 다른 데 못 쓰는 거야. 지방교육을 위해서만 오로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에 있지 않은 도심지에 있는 어떤 납세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이 지방교육세를 갖다가 지방이 아닌 지역에다가 내라고 하면 내겠냐고요. 낼 리가 없겠지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자, 그러면은 우리 마치 끼워 팔기 아시죠, 여러분들? 뭐 이게 팔 때 1+1 끼워 팔잖아요. 안 팔리면 끼워 팔면은 막 사람들이 사가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한 것 같아요.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을 받을 때 그냥 끼워 팔자 이거야, 이 세금을.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등록면허세를 내든 취득세를 내든 일반 분들이 뭐 부동산 사면 취득세만 내는 줄 알지 거기 뭐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그거에 대해 별 신경 쓰지 않죠. 그것 때문에 뭐 내야 되느냐 말이야.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끼워팔기, 세금의 끼워팔기를 위해서 만든 개념을 부가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독립세, 부가세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이런 세금을 독립세, 부가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세, 물세. 인세는 이거는 사람 인자죠. 말 그대로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거고, 이거는 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인적 사항을 반영하는 세금이 인세고요. 반영하겠다는 세금이. 물세는 인적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세금을 물세다라고 합니다. 다시요. 인세가 뭐예요?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하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인세라고. 물세는 전혀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되는 세금을 물세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요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또 직장을 다니신 분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뭐 한번 직장 기준 해볼까요? 우리 직장인분들이 이제 월급을 받죠. 그러면 매달 월급을 받으면 이제 월급에서 세금을 떼죠? 그런 걸 이제 원천징수로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이라는 걸 합니다. 연말에 정산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연말에 정산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정산을 하는데 여기에 갑이라는 근로자가 있고 여기 을이라는 근로자가 있어요. 근데 갑이라는 근로자는 연봉이 3천만 원이고 을이라는 근로자도 연봉이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을 딱 봤더니 여기는 가족이 1명이고 여긴 가족이 3명이에요. 그러면 세금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례를 봤을 때 세금은 갑이 더 많이 낼까요? 을이 더 많이 낼까요?
벌써 여러분들은 이 가족을 벌써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가족의 부양가족의 인적인 사항을 반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내야 돼요? 당연히 갑이 더 많이 내야 되죠. 왜냐면 여기는 둘 다 연봉은 똑같지만 부양가족이 한 명이지만 여기 부양가족이 세 명이니까 당연히 부양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총 수입은 똑같을지 몰라도 이런 부양비를 고려한 순수입. 그렇죠? 순수입은 누가 더 많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더 갑이 더 많겠지. 그렇죠? 부양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세금도 자동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죠? 그러니까 이런 인적사항을 반영하는 거니까 이 인세는 복잡하겠어요? 복잡하지 않겠어요? 복잡하죠. 복잡하죠. 그래서 얘는 인세는 좀 복잡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복잡하다. 그런데 물세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물세는 이런 걸 반영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부가치세. 요 물건을 소비하는 자가 가족이 한 명이 있든 가족이 세 명이 있든 가족이 네 명이 있든 뭔 상관이냐 이거죠. 부가치세 10%는 똑같아요. 그렇다고 물건값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죠. 만약에 뭐 이 물건값이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에 10%면 얼마죠? 1,000원이잖아요. 부가치세가 1,000원. 그렇죠? 1,000원입니다. 그럼 부가세 요 1,000원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가족이 한 명이든 가족이 세 명이든 가족이 네 명 이런 인적 사항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인적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런 걸 우리는 물세라고 한다 이거예요. 물세.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세적 성향도 있고 물세적 성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세가 편하겠어요? 물세가 편하겠어요? 물세가 편하죠. 인세가 이제 복잡한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종가세는 뭐냐면 종가세라는 것은 가액을 쫓아서 부과하는 세금을 종가세. 그 다음에 양은 수량을 쫓아서 부과하는 세금을 종량세랍니다. 자, 종가세는 것은 가액을 쫓아서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종가세. 종량세는 수량을 쫓아서 부과하는 세금을 종량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아마 이 용어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계산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하겠죠. 얼마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했다. 그럼 사업 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1억 정도를 벌었다. 이때 1억은 이제 뭐 차 뛰고 포 뛰고 남은 돈을 말합니다. 그럼 세금 사업소득세율이 35%가 되거든요. 35%. 그럼 1억 원에 35%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과세표준. 자, 또 나옵니다만 나올 겁니다. 그럼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과세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할 수 있는 기준금액. 요 기준금액이 금액으로 표시가 돼 있죠? 금액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을 종가세라고 합니다. 종가세라는 것은 과세표준이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종가세. 이렇게 합니다. 종가세. 그러면 얘는 이제 비율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비율로 표시되어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면, 정률, 세율이 일정 비율로 되어 있다. 세율이 일정 비율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정률이라고 그래요. 정률세율이다. 정률. 자, 이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돼요. 처음부터 다 100% 이해하려면 힘들어지신다고 그랬죠? 이런 용어도 있구나. 그럼 보통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죠? 얼마에 몇 프로? 그렇죠? 얼마에 100%? 그런 건 없겠죠? 그러면 내가 번 돈을 다 세우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부당이득세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얼마를 벌었는데 순수하게 얼마를 벌었는데 그 중에 내가 10% 낸다, 20% 낸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량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양을 가지고 따진다 이거예요. 종량세는 양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말소 등기라는 것이 있어요. 말소 등기. 어떤 소유권을 말소할 때 쓰는 거를 말소 등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주민등록 말소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어떤 채권 관계가 사라질 때 그걸 없애는 것을 말소라고 해요. 말소. 나중에 이제 등록면허세 시간 들 겁니다. 이런 말소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 같은 경우에는 등기한 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 한 건당 곱하기 6,000원으로 과세를 합니다.
건당 6,000원으로 과세해요. 건당 6,000원. 그러면 건수로 표시가 되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 종량세라고 합니다. 건수로 표시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종량세라고 그래요. 종량세. 그다음에 원으로 표시가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액세율이라고 한다. 이거죠. 정액세율. 그럼 정액세율은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액세율. 자, 그래서 건수로 표시가 되면 종량세,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정액세율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량세와 정액세율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참 다양한 용어의 세금 종류가 있죠. 그걸 아셨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용어 계속 나오니까요. 지금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만 하시면 됩니다. 전혀 외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어요, 지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 한번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세 분류와 초계. 조세 분류는 첫 번째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그래서 국세는 국가가 주체가 되는 거고, 지방세는 지자체다. 그래서 많은 세목들이 여기 나열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보통세, 목적세. 자, 가로 2번은 별 표시 하나 해놓으세요. 이거는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보통세는 거기 보시면 조세 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되어 있지 않다. 세수 사용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 방면에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목적세라는 것은 조세 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름만 봐도 목적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목적세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가 직접세와 간접세. 그러면 직접세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면, 즉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부담하고 직접 납부하면 직접세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반면 간접세는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뭐라고 한다? 간접세라고 한다. 그래서 담세자는 소비자, 납세무자는 사업주가 되는 거죠.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주가 납부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 간접세. 그 다음에 독립세와 부가세가 있죠. 독립세와 부가세. 독립세는 독립적인 세원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고, 부가세는 우리가 딸려붙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인세, 물세. 인세는 인적 사정이 반영이 되는 것, 인적 사정이 고려가 되는 세금을 인세를 하고, 물세는 부담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물건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물세라고 한다. 그 다음에 종가세, 종량세가 있는데, 종가세라는 것은 가액을 쫓아서, 그렇죠?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종량세는 수량, 양에 따라서 양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종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여기 땅이 있으면 땅에서 우리가 물을 퍼 올리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생수라고 하죠, 생수. 그러면 이 생수를 퍼 올리게 되면 이 지역의 이 자원, 이 지역의 이걸 음용수라고 하는데, 이 포천이라면 경기도 포천에 이런 음용수를 활용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 그런 생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세금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지역 자원시설세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지역의 자원을 개발해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세금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종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건 물의 양, 그렇죠? 물의 양, 종량 가지고 따져야죠. 그렇죠? 종량 가지고 따져야죠. 물의 양, 얼마당 얼마, 1세제곱미터당 얼마, 10세제곱미터당 250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종량세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쓰레기 종량 봉투도 있잖아요. 쓰레기 종량제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도 오늘 많이 봤던 거죠. 네. 자, 그 다음에가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소득세, 이런 것들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소득세는 소득, 받을 숫자군요. 그러니까 소득 얻었다니까,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유통이랑은 사고 파는 걸 유통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여러분들 280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박스로 또 구분해 놨죠? 크게 국세와 지방세가 있고, 거기는 보통세, 목적세. 자, 이제 용어 아시죠? 보통세는 세금의 사용에 제한 없이 부과하는 보통세가 있는데, 여기는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거고, 간접세는 불일치하는 거고, 유통세는 사고 파는 걸 유통이라고 하죠. 독립세, 부가세. 바늘이 가면 뭐가요? 실이 간다. 독립세는 바늘이고, 부가세는 실이다. 그렇죠? 그
그 다음에 지방세도 목적에 제한 없이 받는 보통세, 취득세부터 담배소비세까지 많은 세목이 해당이 되고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유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목적세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좀 하실만 합니까? 네, 어쨌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를 느껴가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세법을 공부할 때 나와야 되는 조세 용어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